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그 국민의힘 전신인 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특검에 여러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그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서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고발을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고발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그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해병 순직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첩 보류했다, 회수했다 하는 부분에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 경찰이 수사가 적법한 수사였느냐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넘겨보세요.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죠? 2021년에 개정돼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보훈법 제2조에는 사망 사건은 군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관할 건이 아예 없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규정과 달리 군 경찰에서 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원인이 되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를 수사했다. 그러면 이 수사는 권한 있는 수사입니까? 권한 없는 수사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에 첨예한 그 법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해병대 사건 빼고 얘기합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분적 재판권이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가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떠나서 해병대 사건 다 떠나서 지금 물리적 해석을 하시면 재판권에 관한 논의와 또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또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적답하기에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잘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군 경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준 거는 군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련 규정이 의심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민간 경찰, 검찰에 이첩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7조 보이시죠? 그 앞에. 그다음에 네. 군 경찰 변사 사건 처리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검사나 일반 사박 경찰관에게 해당 변사 사건에 인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 경찰이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현안질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던 박주민 의원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된다. 정황만 발견하면 이체해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재판권과 수사권은 다르나 일반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 사건을 군 경찰에 수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건 일반 경찰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러면 만일 이 군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부적법하다면 그 행위 전체가 부적법한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넘겨보세요. 지금 박 전 단장이 8명의 과실치사 혐의자 등 사건 관계인 및 참고인 소환 조사를 했고요. 90여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900쪽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 자,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실질적인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 활동으로 작성된 모든 증거 자료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일반론을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수사 권한의 문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수사 활동 자체가 그 전체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지적하시는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빠짐없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수사는 당연히 부적법해요. 그럼 이 증거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죠. 즉 현재 이 박 수사단장이 했던 이 내용은 보고서도 마찬가지 수사경과 사무원이 수사라고 명확히 해서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수사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는 아예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딱 한 분, 박범계 의원님께서만 잠시 언급하시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그 드신 그 수사권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예. 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